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택견의 현대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조선 후기의 택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택견에 대해서는 몇몇 기록들과 자료들이 남아있죠. 택견과 태권도의 역사에 대한 이 동영상에서 그 기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택견은 민속 무예였고 전국 각지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또한 발차기가 중심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기록에서 차기가 강조되어 있고 비각술이라는 기록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현대의 변형된 택견을 자꾸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들은 택견이 발차기 중심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견이 넘어뜨리기 중심이었다면 그냥 실험하면 됩니다. 택견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다고 기록이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택견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냥 실제로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기록에 남긴 거죠. 자, 이런 택견이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1950년대로 전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송덕기용입니다. 이모라는 분한테서 택견을 배웠다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모라는 분은 누구한테서 택견을 배웠을까요? 아무도 그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 택견이 민속무예니까요. 그래서 동네 형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게 아니라면 송덕기용이 전해준 지금의 택견의 역사는 임호에서 멈춥니다. 그 이전의 조선의 택견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택견은 민속무예로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져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택견과 태권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을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쓴 어떤 책에서도 강조했듯이 태권도나 택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협지에서 생겨나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예는 사제관계의 계보에 따라 폐쇄적으로 전수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민속무예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 맞는 얘기죠. 무협지적 무술사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이 이모 개인이 만든 무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불합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협지적 무술사관을 버리고 좀 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택견이 민속무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보고 듣는 다른 사실들 말입니다. 우선 택견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성되었습니다. 다음의 정언을 한번 봅시다. 안양수 만났을 때 그 얘기 잠깐 했죠. 내가 68년생인데 이런 분들이 보기에 내가 겪은 택견에 대한 경험이라는 건 거의 뭐 흔적 중에도 흔적이 불가하겠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겪었거든요. 택견에 대한 경험을. 여튼 어머니 쪽 남동생분이 늑막염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늑막염. 늑막염을 내가 왜 걸렸냐 어릴 때 그랬더니 택갱이를 하다가 택갱이를 친구들하고 하고 놀다가 발로 옆구리를 채워가지고 늑막염 걸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근데 택갱이 그래요? 택갱이가 뭐예요? 일단 이게 이제 게임이래요. 게임. 발로 차가지고 뭐 잡아뜨리기도 하고 발로 차서 뭐 점수도 따고 그런 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서울 구로동에 영서중학교를 다녔고 영서중학교 거기 영서중학교 그 1학년 2학년 때 거기서 유행하던 그 놀이가 깽깽이야. 깽깽이. 그래 오징어 게임. 그 깽깽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깽깽깽 하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발로 차서 밀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잘하는 새끼들은 기술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안 넘어가고 막 어깨까지 밟고 넘어가고 막 이제 막 뭐 짜장면 내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지. 나도 이제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형 깽깽이라고 다 알더라고. 깽깽이. 그러니까 이 정언을 두고
한 사람 말만 가지고 일반화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일단 나주지방의 택갱이가 나왔죠. 그리고 서울 영서중학교 깽깽이 놀이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실들이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지방에서는 1970년대 말에 오징어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은 창원이지만 당시는 진해였습니다. 그 오징어 놀이하는 방식도 서울 영서중학교 깽깽이 놀이와 비슷합니다. 대한택견협회 전 회장이었던 이용복의 말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비슷한 놀이를 깔래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 더, 제가 처음 택견 배우러 가서 사람들이 택견 기술을 쓰는 걸 보고 느낀 게 저건 우리 민속무예 맞다. 왜냐? 제가 어릴 때부터 하던 놀이 그 기술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였죠.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의 문제입니다. 택견이 전국에 퍼져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전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기술에서 비슷한 발차기 중심의 무예였다는 것은 확인하려고만 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깽깽이, 오징어 놀이 등이 택견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계화된 무예로서 택견을 생각하는 것인데 원래 민속이란 그렇게 체계 없이 여기저기 다른 형태로 흩어져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견의 이름도 여러 가지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택견, 날파름, 날파람, 까기, 채기, 난다리, 칠레기 등이 있었으며 택갱이도 그 중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나중에야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체계를 부여하고는 이만큼이 택견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을 뿐이죠. 저는 그렇게 체계를 부여한 과정 중 하나가 태권도의 형성이라고 봅니다. 태권도란 말이 곧 택견을 한자화해서 태권이라고 바꾸고 거기에 도자를 붙인 거 아닙니까? 경기 룰 때문에 없던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누군가가 이미 도장에서 하던 거, 예를 들어 한재구 선수가 했던 그 따블, 나래차기 이런 것도 내가 이제 홍보 담당일 때 물어봤어요. 그때 뭐 우리 그 전에도 했대요, 선배들이. 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재미를 보니까 자기가 점수를 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한 거니까 이제 그때 마치 이제 생겨난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택견 개성 의식을 가진 것도 분명했어요. 제가 운동할 때 80년대, 90년대 서울대 태권도부에서 학생들이 만든 잡지름도 날파람지였거든요. 그 날파람이라는 게 택견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80년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때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견이 민속무예라고 생각하면서도 무협지 같은 개념의 택견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송덕기용의 택견이 충주에서 정리되고 있을 때 이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죠. 저는 이것을 1989년에 처음 봤는데 그때 전국 대학생 태권도 동아리 연합대회가 서울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소 수백 명이 보는 행사의 시범 중 하나로 택견 시범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때 택견 겨루기 시범이 태권도하고 똑같았습니다. 시범 보일 때는 품밟기 이런 거 하다가 막상 실제 겨루기를 하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태권도 발놀림하고 그러다가 옷 잡고 씨름하는 것만 좀 달랐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와 그 후의 택견에서의 기술들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이걸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택견을 하면서 동작을 바꾸고 기법을 섞으면서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택견 교본을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인간문화재 정경화의 택견 원론을 먼저 봅시다. 이 책은 인간문화재 정경화의 저술이기 때문에 송덕기용이 전한 택견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발차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189쪽에 발질 및 손질에서부터
발차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걷어차기, 째차기, 후려차기, 고던발질, 내차기, 넌질러차기가 전부입니다. 물론 193쪽부터 속구치기, 돌개질 등이 발질에 들어있지만 그게 전부 발차기가 아닙니다. 그냥 위로 방방 뛰는 겁니다. 195쪽의 깎음거리, 196쪽의 낚시거리와 안짱거리 등이 모두 이게 발차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이것은 1990년대 이용복 전 회장이 쓴 택견이라는 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책의 152쪽에서 162쪽까지 걷어차기, 째차기, 후려차기, 고던발질, 내차기, 발따귀, 넌질러차기, 옆발질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경화의 택견원론처럼 속구치기, 돌개질 등이 들어있지만 똑같이 발차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정경화의 택견원론은 2002년에 초판이 나왔고 이용복의 택견은 1990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문화재 형태로 전성된 택견에는 발차기가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동영상에서 택견 시범할 때 보여주는 많은 발차기들은 여기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발차기까지는 송덕기 택견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발차기들은 이런 기술들은 원래 송덕기 택견에는 없는 겁니다. 몇몇 택견한 사람들이 이전 다른 동영상을 보고 택견에 있는 돌개차기는 태권도와 다르다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돌개차기가 있는 무예는 태권도밖에 원래 없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요즘 택견을 가지고 역사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돌개차기는 어디에서 들어갔겠습니까? 태권도에 있던 돌개차기가 들어간 거죠. 실제로 이런 태권도 발차기들이 점점 택견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택견 교본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2010년에 출판된 택견 겨루기 총서라는 책을 보면 124쪽부터 발차기 기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괄호 안의 명칭은 태권도 명칭 및 원래 택견 명칭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태권도에만 있던 뒤차기, 뒤우리기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어는 여러 가지로 바꿔 놓았지만 기술적으로는 태권도 발차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곧 원래 택견이 아닌 현대 택견, 즉 요즘 택견이 대부분 태권도 발차기를 변형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건 원래 택견이 아니라고 하자 하고 그거 다 빼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6개 내지 8개 발차기 중심의 송덕기 택견이 조선시대 택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록에는 옛날 택견이 비각술이라고 불릴 만큼 발재간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비각술이라 불릴만 하다고 보십니까? 방금 보신 것 중 첫 번째가 요즘 택견이고요. 두 번째가 태권도죠. 어느 게 더 비각술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보십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태권도도 아니고 송덕기 택견도 아닌 90년대, 2000년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택견들입니다. 이런 택견들을 신생 택견이라고 합시다. 참고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부산이 여기 표시되어 있었는데 부산이 신생 택견과는 상관이 없어서 표시 위치를 옮겼습니다. 어쨌든 여기 신생 택견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무술들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96년도에 석사 과정에 복학했을 때 당시 서울대 태권 동아리 지도교수를 하고 있었던 교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서울대 태권 동아리가 정경화 태권을 버리고 뭐뭐 태권을 배운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태권 동아리 학생들의 생각은 이랬다고 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학생들과 면담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뭐 태권의 기술이 훨씬 더 화려하고 재미있다. 이게 학생들이 그 신생 태권을 선택한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신생 태권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전부 태권도 발차기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돌개차기, 뒤우리기, 나래차기 등등. 그러니까 이런 태권들이 오늘날 또 TV에 방송되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뜨면서 태권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태권도의 변형이죠.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역사 문제를 가지고 태권도 폄하하는 일부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신생 태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태권들이 사실은 태권도에서 왔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속무예 태권은 태권도로 변형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국민이 다 태권도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민속적인 움직임과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대 태권의 변화 역시 태권도의 발차기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태권의 현대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태권도와 태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견에 있어서는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태권의 현대사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